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포모입니다. 오늘은 실제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이 있죠.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자, 이 말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세라는 게 되게 막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심리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왠지 고점일 것 같고, 반대로 추가가 빠지고 있으면 왠지 저점일 것 같고, 자, 이런 심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막상 쉽지 않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세에 대해서, 이 추세를 활용한 전략, 어떻게 이 추세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서 가급적이면 꼭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보면 굉장히 지금 낙폭이 커요.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다들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뭐 종목을 잘 고르신 분들은 뭐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셨겠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죠.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어디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맞추는 사람보다는 틀릴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코스닥 지수를 활용을 해서요, 이 단기 트레이딩, 하루 이틀 단타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 추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코스닥 지수 데이터를 2002년부터 좀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만들어 봤거든요. 자, 뭘 만들었냐? 코스닥 지수가 있잖아요. 지수에서 자, 5일선만 남겨볼게요. 자, 이 5일선이 있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5일선보다 주가가 멀어지면 하락장이고, 이 지수가 이 5일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장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죠. 이격도가 뭐예요? 흔히 이제 우리 이격도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평균선에 붙어 있으면 100이고요. 이 이동평균선에서 위로 멀어지면 뭐 110, 뭐 1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많이 벌어질수록, 평균보다 멀어질수록 90, 80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격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격도를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더 확률이 높은지, 트레이딩 확률이 높은 그 구간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데이터 검증은 제가 5일선, 이 이동평균선 5일선만 가지고 검증을 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단타를 하니까 단기 추세가 중요하겠죠. 자, 바로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자, 복잡하죠? 자, 복잡해서 지금 바로 끄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끄지 마시고 일단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말로 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이 데이터 결과는 뭐냐면요, 여기 제가 과열 침체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막 숫자가 있어요. 103, 97 미만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데, 자, 먼저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일단 이 100이라는 숫자에 근접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주가 지수가요, 이 5일선에 근접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5일선에 근접해 있으면 이 100에 가까울 거고요. 반대로 5일선보다 위로 타고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이 5일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 경우에 더 위로 올라갈수록 이 5일선과 주가가 거리 벌어지겠죠. 그런 경우에 과열이다.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여기에 1일 후, 2일 후, 3일 후가 있죠. 자, 즉 뭘 검증했냐. 추세가 강할 때, 즉 이 지수 추세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이 기준에서 하루 후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 그리고 이틀 후에 평균 수익률, 그리고 3일 후에 평균 수익률, 이거를 다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그리고 좀 장기 20일 후까지 평균을 내본 거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지금 보이다시피 어때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에 하루 후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죠. 이틀 후에도 그렇고 3일 후에도 그렇고 20일 후에도 보통 보면 어때요?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5일선보다 위에 많이 올라와 있을수록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꺾이는 게 아니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 웬만하면 이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쵸? 그리고 이격이 103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도,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 고점인가?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재밌는 거 뭐죠? 뭐가 재밌어요? 여기 100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 여기 어때요? 손실이죠. 요 아래는 뭐예요? 지수가 하루 후에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밀렸고, 5일 후,
20일 후에도 보면 이때보다 주가가 더 밀려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수가 이 5일선을 깨고 아래로 밀려 있으면 1일 후, 2일 후, 3일 후 대체적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수가 아예 나락간 경우, 정말 많이 빠진 경우, 97 미만. 그러니까 지수가 일반적인 하락이 아니라 정말 수직 급하락한 경우에는 보시면 그 다음날 뭐 이틀 후, 3일 후에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경향이 많았다. 자, 요걸 의미할 수 있겠죠. 평균 성과가. 자, 그래서 일단 요 위에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세적이다. 추세에 역행하지 말라는 게 이 데이터 검증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는 게 지금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는 뭐냐? 아래는 확률이에요, 확률. 이 위에는 그냥 평균 수익률을 낸 거고, 아래는 이 추세로 이어진 경우가 확률이 몇 %나 되냐. 자, 그걸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 100 이상,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 1일 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70%가 가까이 됐다. 2일 후에는 60%.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5일선보다 주가가 많이 위에 있는 경우에 이 추세가 그대로 올라간 게 그 다음날 더 추세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60% 이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60% 이상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잘 보면 어때요? 추세가 밀리는 경우, 이렇게 100보다 아래, 이 지수가 애매하게 이렇게 횡보하거나 지수가 밀려있는 경우에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거의 대체적으로 50% 49%, 거의 중간쯤에 있죠, 여기는. 그리고 재밌는 거, 지수가 아예 극단적으로 급락한 경우, 정말 이격도가 급하게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 이러다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의외로 대체적으로 60% 확률로 하루 후에도 반등하고 2일 후에도 반등하고, 그러니까 반등하는 경우가,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60%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만 봤을 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알았으니까 자, 이걸 쉽게 요약을 하면 뭐냐, 결론 이겁니다. 추세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추세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야.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아, 내일도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날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률적으로 60% 이상 높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면 1, 2일 정도는 추세를 따르자. 괜히 내가 고점을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더 추세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 경우, 이 하락 추세에 이 주가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빠진 경우,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급락한 경우에만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하지만 이 수익률 비교했을 때 이 추세를 따르는 애들보다 반등 먹는 애들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 대비에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능은 하지만.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 트레이딩에 응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 다음날 1, 2일도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 추세를 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더 베팅을 하는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진다, 이격도가 97 미만으로 벌어질 정도로 진짜 과도하게 수직 하락을 한다, 그러면 1일 후, 2일 후보다는 조금 길게 3, 4, 5일 후 정도 보는 그런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손익비가 애매하죠. 손익비가 크지 않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아, 내일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하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데이터로 좀 검증을 해봤는데, 그럼 이거를 이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한번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단순하게 한번 제가 검증을 하나 해봤어요. 검증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냐, 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코스닥 지수가 있죠. 위에는 코스닥 지수고요. 자, 아래는 자, 해당 전략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경우에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 시뮬레이션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어떤 로직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주색으로 5일선이 있죠. 이 5일선보다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그러니까 이격 100일 이상, 아까 여기 데이터 보시면 어디가 확률이 높아요? 100일 이상인 경우에 1일 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냥 요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격도가 100일보다 높은 경우, 그러니까 5일선 이동평균선보다 1% 이상 위에 있는 경우에만 사서 그 다음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도 이격도가 이렇게 상승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날 넘기는 거고, 이격도가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5일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경우에는 올스탑,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냥 단순 반복했을 경우에 검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이 왜 강력하냐. 자, 최근 증시 하락장 어때요? 최근 코스닥 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만 그냥 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난번 2020년대 같은 정말 강세장이 나오는 경우에 어차피 지수가 계속 위에 있을 거잖아요. 잘 보면 이런 경우에 코스닥 지수가 그냥 5일선 타고 계속 위에 있죠. 위에 놀 때는 그냥 신나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추세는 먹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어때요? 시장 지수가 5일선보다 지금 계속 아래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굳이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그냥 매매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비중을 좀 낮춰서, 한 평소에 뭐 이만큼 했으면 평소보다 비중을 낮춰서 요만큼만 매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언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되냐? 지수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 자, 이럴 때 다시 비중을 늘려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성과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간단한 걸 좀 검증을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굳이 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그냥 추세를 따라가자, 그게 맘 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장인데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 반등할 때 좋은 성과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